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실제로 지금 제가 딱 거기 적어놓은 각각의 포인트들 있잖아요. 옥텟 규칙을 만족하느냐, 공유전자쌍이 몇 이 결국 들이 분자가 주어졌을 때 그 분자에 루이스 전자잠식과 구조식을 그릴 수 있고, 그리고 밑에 있는 옥텟 규칙부터 해서 극성 여부까지 이것까지 쭉 다 적을 수 있다라고 하면 그냥 그대로 시험에도 똑같이 이것들만 물어볼 거니까 시험 잘 볼 수 있을 거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자, BeH2부터 가보면요. 얘는 루이스 전자잠식이 어떻게 되냐면요. 루이스 전자잠식은 베릴륨 이렇게 해두고, 그러면 여기에 수소랑 여기에 수소랑 공유전자쌍 이렇게 될 거다. 이게 이제 BeH2의 루이스 전자잠식이에요. 이게 끝.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는 원래 베릴륨의 루이스 전자잠식은 뭐 이런 식이 될 거고, 수소의 루이스 전자잠식은 이런 식이 될 거니까 이 둘을 이용해서 BeH2의 루이스 전자잠식을 찍는다라고 하면 딱 이렇게 찍히는 거지. 그리고 구조식은 어차피 여기서 뭐만 해주면 되는 거냐면 이 공유전자쌍을 짝대기로 바꿔주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는 건데, 그러면 이때 옥텟 규칙을 만족하는가? 자, 우리가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중심 원자가 옥텟 규칙을 만족하는지 아닌지만 좀 봐주자라고 했어요. 어차피 대부분의 경우에 주변 원자들은 다 그 옥텟 규칙을 만족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주변 원자 중에서 옥텟 규칙을 만족하지 않는 건 수소 정도밖에 없습니다. 수소는 원래 옥텟 규칙을 만족하지 않아요. 수소는 전자 2개밖에 안 들어가니까 옥텟 규칙이 아니죠. 그래서 수소 정도만 예외가 되는데, 어차피 주변 원자는 수소 정도 예외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옥텟 규칙 만족할 거니까 중심 원자를 기준으로 그냥 우리 생각해 주자고. 그러면 이거 베릴륨은 옥텟 규칙 만족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옥텟 규칙을 만족한다. 무슨 뜻? 껍질에 전자가 8개 들어가야 된다는 뜻. 근데 지금 베릴륨은 하나, 둘, 셋, 넷 공유 받은 것까지 합쳐서 4개가 베릴륨의 이제 가장 바깥쪽 껍질에 있는 전자 수가 되는 겁니다. 그럼 옥텟 규칙을 만족하지 않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루이스 전자잠식을 기준으로 옥텟 규칙이 만족이 되려면 얘 주변에, 그러니까 중심에 어떤 원자가 있고 원소가 있으면 이 원자 주변에 이렇게 8개의 점이 찍혀 있어야 옥텟 규칙이 만족된다가 되는 거야. 비공유와 공유 합쳐서. 그치? 그러니까 저 베릴륨은 지금 옥텟 규칙이 만족되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 되겠고요. 공유전자쌍 몇 쌍? 네, 여기 한 쌍, 여기 두 쌍이고요. 그 다음에 비공유전자쌍 몇 개? 몇 쌍? 없어요. 중심 원자의 비공유전자쌍 몇 개? 당연히 없죠. 비공유전자쌍 자체가 없는데. 그래서 공유전자쌍 0, 공유전자쌍 2개, 비공유전자쌍 0개, 중심 비공유전자쌍 0개. 그리고 이렇게 되면 분자구조가 어떻게 됩니까? 예, 분자구조의 판단은 뭐야? 전자쌍 반발 원리, 전자쌍 반발 이론이라는 거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였는데, 이렇게 되면 중심 원자를 기준으로 2개의 전자쌍이 반발하는 게 전부니까 그냥 직선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직선형이면 평면구조입니까? 아닙니까? 네, 평면구조인 거예요. 평면구조냐 아니냐 이건 뭔 소리냐면요. 정확하게 그 구조가 평면상의 표현이 될 수 있냐 아니냐입니다. 그러니까 직선형도 평면구조예요. 그래서 한 평면선에 다 모든 원자가 존재하느냐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평면구조 여부 맞습니다. 평면구조고요. 그 다음에 결합각 180도 그쵸? 그 다음에 극성 여부 무극성. 자, 우리 극성 무극성 판단 어떻게? 자, 극성 무극성 판단을 가장 깔끔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물론 이제 그냥 이론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뭐냐 쌍극자 모멘트 합이 0인지 아닌지 그냥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셔도 되지만, 그냥 기본적으로 주변 원소의 종류가 다 같으냐 다 동일하느냐 다른 종류가 있느냐 이렇게 따져봤을 때 주변 원소 중에 단 하나라도 종류가 다르면 무조건 극성입니다. 두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주변 원소의 종류가 전부 다 동일하다라고 하면
이때 중심에 비공유 전자쌍이 있으면 극성, 없으면 무극성. 이게 가장 간단하게 극성과 무극성을 판단하는 툴이 되겠죠. 지금 BeH2는 그럼 여기다 적용을 해서 해보면 중심 원소 베릴륨, 그럼 주변 원소는 전부 다 수소니까 주변 원소가 다 동일하고요. 그럼 주변 원소가 다 동일할 때 중심 원자인 베릴륨한테 비공유 전자쌍 없으니까 무극성. 이런 식으로 판단하면 된다고. 오케이? 그래서 이런 식의 툴로 정리를 해줄 수 있겠다. 그 다음에 자 BF3 가봅시다. BF3의 루이스 전자점식은요, 일단 붕소의 루이스 전자점식이라고 하면 점색이 아무데나 이렇게 찍어주시면 되겠고요. 플로린의 루이스 전자점식이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찍어주게 될 텐데요. 그러면 BF3라고 하는 물질은 최종적으로 어떻게 될 거냐면, 보통 제일 많이 그리는 형태는 이렇게 해서 실제 구조를 볼 수 있는 방향으로 좀 많이 그리기는 해요. 근데 꼭 이렇게 그려야만 맞는 건 또 아니고요. 이렇게 그려도 되지만 그냥 가장 간단하게 우리가 제일 그리기 편한 형태인 이런 식으로만 그려도 상관없습니다. 루이스 전자점식의 경우에는. 오케이? 그래서 루이스 전자점식은 이렇게 그리든 아까처럼 이렇게 세 방향으로 나눠서 그리든 상관은 없는데요. 근데 이게 구조식으로 넘어왔을 때는 구조식도 사실 마찬가지야. 어차피 루이스 전자점식이 이렇게 그려지니까 이렇게 그려도 되긴 되거든? 근데 저는 이거 그냥 틀리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 된다는 건 아니야. 실제로 문제에서도 그냥 이렇게 적혀있는 경우 많아요. 근데 우리가 실제 구조가 익숙해지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그리지 맙시다. 우리는 실제 BF3는 이렇게 전자쌍 반발 원리에 의해서 중심 원자를 기준으로 세 쌍의 전자가 반발해야 되니까 이렇게 세 방향으로 반발해서 평면 삼각형을 이루는, 그러니까 이렇게 그리는 걸로 합시다. 이렇게 그린다고 틀린다? 그건 아니에요. 근데 전 틀리게 할 거란 얘기입니다. 우린 이렇게 그리자고. 웬만하면 무조건 이렇게 그리자고. 그래야 이것저것 헷갈릴 거 없이 편하게 풀 수 있어지는 것들이 늘어날 거니까요. 네, 그래서 얘는 이렇게 생겨 먹었습니다. 그래서 우린 이것도 하나하나씩 가보면요. 옥텟 규칙을 만족하느냐? 자, 얘 중심 원자 붕소인데 붕소가 옥텟 규칙 만족합니까? 못합니까? 못해요. 그치? 지금 붕소 주변에 하나, 둘, 셋, 세 쌍의 전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붕소는 옥텟 규칙 만족 못합니까? X 해주시면 되겠고 만족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공유전자쌍 몇 쌍? 세 쌍이죠. 여기 하나, 둘, 셋, 세 쌍. 그 다음에 비공유전자쌍 몇 쌍? 9쌍.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9개. 9쌍. 9개라고 표현하셔도 별로 상관없어요. 어차피 귀찮으니까 숫자만 적으실 테지만. 네. 그 다음에 중심 비공유전자쌍은 근데 0 없습니다. 중심인 붕소한테는 비공유전자쌍이 없어요. 그 다음에 분자구조 평면 삼각형, 그쵸? 평면 삼각형이 되는 거지. 언제 평면 삼각형이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중심 원자를 기준으로 세 방향으로 전자쌍이 반발할 때 평면 삼각형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제일 보편적으로 편하게 적용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평면 구조야? 아니야. 평면 구조겠지. 그치. 분자구조 이름부터가 평면 삼각형인데. 그치. 그리고 삼각형은 원래 평면 도형입니다. 그쵸? 그래서 평면 구조 맞고요. 결합각은 120도. 그리고 극성이 아니야. 네, 무극성입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주변 원소 종류 다 같고요. 중심 원자한테 비공유전자쌍 없고요. 그럼 무극성. 됐죠? 당연히 여러분들은 이론적으로 무극성, 극성이라고 하는 게 그건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쌍극적 모멘트라는 게 존재하고 그 합이 0이 되면 극성이 아니라 무극성이 되는 거고 0이 안 되면 극성이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걸 이론적으로는 당연히 알고는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 내용이 있다 없다랑 실제로 문제 푸는데 적용할 때랑은 조금 얘기가 다르게 적용해도 된다고. 이렇게 적용하는 게 더 편하지. 우리가 매번 벡터 합을 구하고 있긴 좀 그렇잖아요. 자, 그렇게 되겠고 CF4 가봅시다. 자, CF4 같은 경우에는 루이스 전자 점식은, 저는 귀찮으니까 이렇게만 하겠습니다. 여기에다 이제 플로린도 나머지 다 채워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만 이렇게 채워보면, 그러니까 이렇게 된 게 나머지 플로린도 다 이렇게 채워져 있어야 되는 거고, 이게 CF4의 루이스 전자 점식이고요. CF4의 구조식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만 그리셔도 상관없어요. 그냥 이것도 맞게 해드릴 겁니다. 사실 입체도형 그리는 건 저도 별로 안 좋아하고 기본적으로 그리기가 좀 불편하니까. 근데 실제로는 이렇게 생긴 거 아니고 실제로 어떻게 생겼다? 그렇죠? 실제로 나도 못 그리는데 뭐. 그래서 이렇게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정사면 체형이다 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게 되는 그 구조였었죠. CF4가. 앞에서 우린 CH4로 다뤄봤지만 어차피 같은 구조를 갖게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구조식은 이렇게 입체형으로 그려도 돼요. 근데 그냥 이렇게 그려도 아무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이런 평면형으로 그릴 거면 무조건 요 각이 직각으로 되게는 그리셔야 됩니다. 웬만하면. 평면형으로 그릴 거면, 아니면 이렇게 입체형을 그리시든가. 아무튼 그렇게 되겠고요. CF4의 중심 원자는 옥텟 규칙을 만족합니까? 못합니까? 하죠. 탄소, 지금 이 탄소를 기준으로 하나, 둘, 셋, 넷 쌍의 전자쌍이 탄소 주변에 있기 때문에 옥텟 규칙이 이번에 이제 만족하는 거지. 8개 갖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 다음에 공유 전자쌍 몇 쌍? 4쌍. 비공유 전자쌍 몇 쌍? 12쌍. 플로린 하나당 3개의 비공유를 갖고 있고 그 플로린 4개 있으니까요. 근데 중심 원자의 비공유 전자쌍? 0 없어요. 그리고 분자 구조는 정사면체형이다. 그쵸? 그리고 정사면체 뭐야? 평면 구조야 아니야? 아닌 거죠. 정사면체라는 도형 자체가 입체 도형이죠. 결합각 109.5도. 그래서 극성이 아니야? 네, 아니라고. 무극성입니다. 왜? 주변 원소 다 같고 중심 원자의 비공유성 없고. 그자? 됐고요. 그 다음에 NH3. 자, NH3 루이스 전자점식은 어떻게 될 것이냐? N 이렇게 있고 이런 느낌이 돼야 되겠죠. H가 어느 위치에 있느냐는 알아서 마음대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NH3의 루이스 전자점식은 보통 이렇게 제일 많이 그리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자, NH3의 입체 구조는 자, NH3 입체 구조는 그러니까 그 구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려도 됩니다. 대신 NH3 쪽은 이렇게 그리면 안 돼요. 이건 그냥 안 되는 겁니다. 절대 안 돼요. 답이 될 수조차 없습니다. 이건 안 돼요. 그냥 NH3는 절대 이렇게 그리지 않아요. 왜? 이건 편의상 이렇게 그릴 수도 있는 거고 실제로 생긴 거는 어떻게 되는 거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삼각불형이라고 해서 아예 그려봤던 애죠. 그치? 근데 있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그렸는데 이런 거 틀린 거예요. 이체는 표현 안 하고. 아니, 그 정도면 돼요. 어차피 여러분들이 서술형의 그림을 그리는 형태의 문제가 이렇게 나오지는 않을 거고 결국 네가 네 머릿속에 내용이 제대로 들어있는 상태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아무튼 NH3는 이제 전체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잖아. 요 중심 원자인 질소를 기준으로 수소가 아래쪽으로 이렇게 3개가 다 치우쳐져 있어야 됩니다. 왜? 위에 비공유전자쌍이 이렇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야 되니까. 그쵸? 네, 그래서 얘는 중심 원자인 질소가 옥텟 규칙 만족합니까? 안 합니까?
네, 절소가 옥텟 규칙 만족하는 거고요. 공유 전자쌍 몇 쌍? 세 쌍. 비공유 전자쌍 몇 쌍? 한 쌍. 중심 원자 비공유 전자쌍 몇 쌍? 한 쌍. 수소한테 어차피 비공유가 따로 있지도 않고 질소한테 있는 한계가 될 거니까. 다음 분자 구조는 네, 삼각불형이라고 하셔야 되겠고요. 이거 4면체형이라고 하면 안 돼요. 틀립니다. 삼각불형이라고 불러줘야만 하고요. 결합각 107도가 되죠. 그리고 극성이냐 무극성이냐? 극성입니다. 왜? 아까 우리가 정리한 거에 따라서 그대로 적용해보면 중심 원자를 기준으로 주변 원소가 같냐 아니냐 어때요? 같은 거죠? 주변 원소가 동일하긴 한데 그래서 중심 원자의 비공유성이 있어 없어? 있잖아. 그럼 극성이라고. 그 다음에 H2O 루이스 전자점식. 자, H2O 루이스 전자점식은 이런 정도로 그리면 충분합니다. 보통 이런 정도로 그리면 충분한 게 아니라 보통 이렇게 제일 많이 그려요. 물론 간혹 가다가 선생님 저는 이렇게 그렸는데 안 되나요? 됩니다.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거보단 이걸 보편적으로 더 많이 해요. 이렇게 하면 안 헷갈릴 것도 헷갈리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저렇게들 많이 합니다. 그냥 우리가 안 헷갈리자고 하는 거야. 이렇게 그리셔도 아무 상관없어요. 대신 이렇게 그려서 뭔가 헷갈려갖고 틀려오기만 해봐 아주. 그러지만 않으시면 상관없습니다. 자, 그리고 H2O의 분자 구조를 그릴 때는 뭐 이렇게 그리셔도 아무 상관없고요. 제일 많이 하는 건 이렇게 하거나 뭐 이걸 업사이드 다운 하거나 이걸 뭐 좀 돌려보는 것 정도는 아무 상관없고요. 그러니까 이 각도가 104.5도라는 걸 미리 표시를 하는 형태로 조금 넓게 잡기도 하고요. 이걸 직각처럼 그려도 뭐 크게 문제는 없는데 근데 우리 이것도 웬만하면 아까 BF3 그릴 때처럼 이렇게 그리지 말고 이렇게 좀 각도를 좀 넓혀서 그립시다. 너희들이 모를 거라고는 생각은 안 하는데 그래도 괜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안 헷갈릴 것도 헷갈리게 되니까. 자, 그래서 중심 원자인 산소의 옥텟 규칙 만족 해요. 루이스 전자점식 찍어놓은 것만 보면 알 수 있는 거잖아. 다 사실 이 루이스 전자점식 찍어놓은 거를 굳이 저기에다 꼭 그리라고 하는 게 그거 보고 밑에 거 쭉 다 채우면 돼. 산소 주변에 전자쌍 4개 그러니까 8개 다 있으니까 옥텟 규칙 만족할 거고 공유 전자쌍은 2쌍이잖아. 비공유 전자쌍은 2쌍이잖아. 이게 다 루이스 전자점식에 보이잖아. 그 다음에 중심 비공유 전자쌍 2쌍이 되는 거고. 분자 구조는 뭐라고 부른다고 했어 이거? 네, 굽은형입니다. 구분형 일단 그런 거 하지 말고. 나 진짜 작년에 정말 크게 충격을 받았었는데 구분형 이거 아니고요. 굽은형 말 그대로 굽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 다음에 그래서 평면구조 아니야. 평면구조 맞습니다. 그쵸? 이거 평면구조 맞아요. 굳이 여기를 이렇게 이어본다고 치면 이거 뭐야? 하나의 삼각형이잖아. 평면도형이에요. 평면도형. 평면구조 맞아요. 그 다음에 결합각은 104.5도. 네, 좋아요. 104.5도가 돼야 되는 거고 극성 여부 어떻게 돼요? 극성. 주변 원소 다 종류가 같아. 근데 중심 원자의 비공유성이 있어. 그러면 극성. 맞다 힘들다. 그 다음에 HF는 루이스 전자점식 F 주변에 다 찍고 옆에다 H 하나 띡 해주면 되는 거니까 구조식도 H 짝대기 F 하면 끝납니다. 이거는 뭐 바리에이션도 없어. 어떻게 다양하게 그리는 방법도 없습니다. 이걸 다양하게 그릴 수 있다면 가져와 보십시오. 네, 아주 신기할 듯. 굳이 그럴 필요 없으니까. 굳이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 중심원자 보통 HF는 중심원자라는 걸 질문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굳이 중심원자를 찾자 그러면 그냥 F쪽 해주시면 됩니다. 그냥 웬만하면 수소는 중심원자라고 둘 일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물어볼 일이 없다는 뜻인데 만약에 누가 물어본다 그러면 F를 중심원자라고 봐주세요. 그냥. 그래서 여기서 중심원자와 관련된 정보를 채우려고 한다면 F에 대한 걸로 채운다고 생각하시면 될 건데 아무튼 공유전자쌍 1쌍, 비공유전자쌍 3쌍, 중심 비공유전자쌍 그러니까 플로우린의 비공유전자쌍 3쌍. 분자 구조 굳이 얘기하면 직선형이라고 부릅니다. 이것도 직선형이라고 불러요. 다만
밑에 이제 일단 계속해서 평면구조 여부. 평면구조는 맞아요. 직선형이니까. 근데 결합각을 제가 짝대기를 해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결합각을 물어볼 수가 없어요. 얘는 결합각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결합각이라고 하는 건 짝대기, 그러니까 우리가 구조식을 기준으로 했을 때 짝대기와 짝대기 사이의 각도가 결합각이에요. 그러니까 HF는 원래 좀 근본적으로 얘기하면 360도의 결합각을 갖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되는 거나 마찬가지. 짝대기부터 짝대기까지면 그냥 돌아와야 되는 거잖아, 본인. 0도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애초에 결합각을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뭐 간혹 가다가 그래도 굳이 억지로 표현하자 그러면 그래도 직선형이니까 180 이렇게 하려면 할 수는 있는데 안 한다고. 네, 물어볼 일도 없고 하니까 그냥 신경 쓰지 않으시면 됩니다. 결합각을 제가 짝대기로 지워놓은 것들은 그냥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극성이 아니야? 극성입니다. 중심원자의 비공유전자성 3개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PCl3는 어차피 그냥 이제 루이스 전자점식 같은 경우는 그래도 하자. 귀찮은데 빨리 해봅시다. PCl3 루이스 전자점식 이렇게 CL 이렇게 여기도 다 채워주시면 되겠고, 이게 PCl3 루이스 전자점식이 되겠죠. P는 질소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5족이잖아. 3주기 15족. 그래서 PCl3가 이렇게 된다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PCl3의 구조식은 요 정도로 그려주시면 되겠다. PCl3는 이렇게 그리면 안 돼요. 이렇게 그리거나 삼각뿔형으로 제대로 그려주시거나 평면삼각형으로 그리면 안 됩니다. 물론 문제들을 풀다 보면은 억지로 평면삼각형을 그려놓은 경우가 있어요. 그건 원래 그렇게 그리기 때문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라도 니들을 틀리게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는 PCl3 같은 구조, 그러니까 NH3의 구조는 평면삼각형의 형태로 절대 그리지 않아요. 예, 아무튼 그래서 구조식은 그렇게 그려주면 된다고 치고, 옥텟규칙 만족해 안 해? 중심원자 P 옥텟규칙 만족합니다. 공유전자쌍 3쌍, 비공유전자쌍 10개죠, 10개. P한테 하나 있겠고요. CL마다 3개씩 있으니까. 그래서 비공유전자쌍 자체는 10쌍인데 중심 비공유전자쌍이 1개가 되는 거지. 중심 원자인 P한테 있는 건 하나. 근데 전체적으로는 10개.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분자 구조는 삼각뿔형이 되겠고요. 평면 구조는 그래서 아니겠죠. 평면 구조일 수가 없겠고. 그래서 결합각은 107도가 그대로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NH3랑 다른 점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극성이냐 아니냐? 극성입니다. 중심원자의 비공유전자성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SCl2 같은 경우도 그려보면 SCl2는 루이스 전자점식은 이렇게 될 거고, 아까 OH2랑 마찬가지야. 이거 양쪽으로 하지 말자, 웬만하면. OH2를 양쪽으로 그리는 거 별로 안 좋다. 그러니까 이게 틀린 건 아니지만 뭔가 안 헷갈릴 것도 헷갈릴 것 같으니까 웬만하면 저렇게 그리자. 똑같아, SCl2도. 이렇게 그려도 돼. CL을 여기로 옮겨놔도 상관은 없는데요. 웬만하면 그러지 맙시다. 뭐 굳이 일부러 꼭 그렇게 해. 이렇게. 그래서 구조식도 그냥 이런 식이 될 거고요. 그래서 옥텟규칙 만족합니다. 공유전자쌍 2쌍이고요. 비공유전자쌍은 몇 개냐? 하나, 둘에다가 8개네요. 그쵸? 그래서 8개의 비공유전자쌍을 갖고 있는데 그 중에 중심원자한테 있는 비공유전자쌍 몇 개야? 황한테 있는 2개. 그쵸? 2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분자 구조는 구분형이죠. 네, 그 다음에 평면 구조 맞고요. 결합각은 104.5도가 되겠죠. 그래서 극성입니다. 멍 때렸지? 그게 네, 그런 것 같아요.
그 다음에 CL2를 루이스 전자염식을 찍어보면 그리고 우주식은 이거겠고요. 밑에 건 알아서 채우십시오. 이제 다만 이런 게 있어. 중심 비공유 전자쌍이라고 할 때 저 CL2 같은 경우는 그러면 CL이 그냥 중심 중심 원소가 중심 원자가 될 거기 때문에 저걸 세면 6개로 얘기해야 될지 3개로 얘기해야 될지가 좀 애매해지잖아요. 근데 문제마다 좀 다르게 질문하긴 할 건데요. 그냥 하나당으로 대답해 주십시다. 우리는 여기다 표에다 적을 때는 하나당으로 웬만하면 해주시고요. 어차피 이거 채점할 때 하나당으로 적었는지 둘 다를 생각해서 적었는지가 대충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건 제가 뭐 알아서 감안해서 봐드리면 되는 거니까. 근데 그러니까 2개 당으로 적든 하나당으로 적든 아무 상관없는데요. 웬만하면 그냥 하나당 적는 걸로 우리는 좀 해봅시다. 근데 별로 중요한 건 아니고 그래서 CL2 넘어가고 CO2로 가봅시다. 자, CO2는 어떻게 됩니까? 루이스 전자점식. 이렇게 됩니다. CO2의 루이스 전자염식은 이런 식이 돼요. 왜냐면 탄소는 2번의 공유결합을 4번의 공유결합을 하고 싶어 하고 산소는 2번씩 하고 싶어 하니까 이렇게 했을 때 가장 안정적으로 결합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중심 원자가 베릴륨이나 붕소처럼 태생적으로 아예 옥텟 규칙을 만족할 수 없는 원소들이 아닌 이상해야 웬만하면 모든 결합은 옥텟 규칙이 만족되도록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중심 원자가 14족 이후의 원소라면 당연히 옥텟 규칙은 다 만족되도록 최대한 맞춰서 만드셔야 돼요. 분자 구조 만들 때. 아예 중심 원자가 13족, 12족 얘네들은 아예 절대 원래 옥텟 규칙이 만족될 수 없는 거고. 걔네들은 공유결합 아무리 해봤자 옥텟 규칙 만족하기가 어려워요, 원래. 자, 그래서 얘는 이렇게 되겠고 구조식은 이렇게 돼요. 이렇게 그리셔야만 합니다. 얘는 CO2 구조식은 저거 말고 다른 방식은 뭐 O를 위아래로 그리는 방법이 있기야 있겠지만 저는 보통 그런 사람들을 여태까지 본 적이 없어요. 만약에 CO2를 저는 꼭 탄소 위하고 아래에 산소를 그리고 싶은데요 하시는 그런 마음이 드시는 분은 미리 말씀해 주십시오. 마음속에 예술가의 기질이 다분한 것 같으니. 아무튼 자, 그래서 옥텟 규칙 만족하느냐 합니다. 탄소한테 전자 8개 있거든요. 저거 루이스 전자점식 보시면 알 수 있다시피. 그 다음에 공유전자쌍 4쌍인 거예요. 그리고 비공유전자쌍은 4쌍인 거고, 근데 중심의 비공유전자쌍, 중심원소의 중심원자의 비공유전자쌍은 없습니다. 0개. 탄소한테 비공유전자쌍이 있는 건 아니니까. 그리고 분자구조 저거 뭡니까? 직선형. 직선형입니다. 결국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분자구조를 따질 땐 중심원자 근처에 있는 전자쌍이 몇 개냐가 아니라 결국 몇 방향으로 반발할 거냐가 중요한 거야. 왜냐면 얘네들끼리는 같이 묶여 있고 얘네들끼리는 같이 묶여 있어야 돼서 이 덩어리와 이 덩어리를 같이 놔야 되고, 그럼 이 덩어리 요렇게 두 덩어리끼리만 반발하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반발 방향이 두 방향인 거지. 그럼 직선형. 반발 방향이 세 방향이면 평면삼각형. 반발 방향이 네 방향이면 반발해야 되는 방향이 네 방향이면 무조건 정사면체형이야? 아니야. 반발 방향이 네 방향일 때 1. 비공유전자쌍이 없을 때는 정사면체. 비공유전자쌍이 한 개 있을 때는 삼각뿔. 비공유전자쌍이 2개 있을 때는 구분. 비공유전자쌍이 3개 있을 때는 직선. 애초에 반발 방향이 세 방향이면 평면삼각형. 애초에 반발 방향이 두 방향이면 직선형. 이런 식인 거라고.
몇 개의 쌍이 반발하느냐가 아니라 몇 방향으로 반발해야 되느냐가 중요한 거라고요. 약간 도형적인 접근을 하는 그런 느낌이 들긴 하죠. 아무튼 그 다음에 N2 같은 경우는 이것저것 얘기해 볼 건 별로 없으니까 대충 하시면 되는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N2의 루이스 전자점식, N2는 3중 결합을 하는데 루이스 전자점식 이렇게 찍으셔야 돼요. 제가 굉장히 많이 본, 굉장히 흔히 본 케이스가 이렇게 루이스 전자점식을 찍으시는 경우가 있던데 아닙니다. 3중 결합 루이스 전자점식이 이렇게 찍어요. 그거 아니고 그래서 분자 구조식 같은 경우는 이거는 밑에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서 채워보시면 되겠고 O2도 설명 굳이 따로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채워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 HCN 보도록 할게요. HCN이면 중심원자가 누구게? C. 왜 누구를 중심원자에 갖다 놓기로 했었냐면 결합을 가장 많이 할 수 있는 애. 그쵸? 그러면 H는 한 번의 공유결합, 탄소는 4번의 공유결합, 질소는 3번의 공유결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탄소를 가운데 갖다 놓고 그럼 이게 루이스 전자점식이 되는 거고 선생님 저는 이 비공유전자쌍을 여기가 아니라 위에다 적고 싶은데요? 상관은 없는데 이게 정석이긴 합니다. 왜냐면 결국 이 전자쌍, 이 비공유전자쌍과 여기에 있는 공유된 3개의 전자쌍도 반발할 테니까. 그래서 얘한테서 가장 멀리인 이쪽에 있는 게 맞아요. 실제로 저래요. 저건. 그러니까 위에다 그린다고 틀려지는 건 아닌데 틀렸다라고 얘기하진 않아요. 근데 간혹가다 그거는 선생님에 따라서 틀렸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분자구조를 그리고 루이스 전자점식을 어디까지 정확하게 그려야 되는가는 선생님들마다 차이가 있거든. 대충 점 개수만 제대로 찍었으면 괜찮아 하시는 쌤들도 있는가 하면 전자쌍 반발 이론이 정확하게 다 식 자체에 드러나도록 찍어줘야 되는 선생님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HCN은 저렇게 되겠고 그래서 구조식도 저 밑에 네, 이렇게 되겠고 그래서 옥텟규칙 만족하겠고요. 공유전자쌍은 4쌍이고 비공유전자쌍은 하나인데 중심원자한테 있지는 않죠. 그러니까 루이스 전자점식 보고 채우면 된다고. 루이스 전자점식을 제대로 그리고 나면 옥텟규칙 만족하는가, 공유전자쌍이 몇 개인가, 비공유전자쌍이 몇 개인가, 중심 비공유전자쌍이 몇 개인가는 다 채울 수 있다고. 그리고 구조식을 제대로 그리면 분자구조도 당연히 채울 수 있어지는 거고. 직선형이겠죠. 중심원자인 탄소를 기준으로 얘는 두 방향으로 반발할 거 아니야. 3중 결합된 3쌍의 공유전자쌍들과 단일 결합된 한 쌍이 서로 반발하는 거니까. 그래서 얘는 그냥 직선형이 될 거고요. 그러면 평면구조? 맞습니다. 직선은 평면구조 맞고요. 루이스 전자점식 어떻게 되느냐? 자, 중심원자는 기본적으로는 탄소에 갖다 놔야 될 거고요. 수소 저 자리까지 수소로 넣으면 그건 그냥 CH4 거기서 끝나야 돼요. 그러니까 CH3OH 형태로 뭔가 이어지려면 O를 일단 탄소 옆에 갖다 놓긴 놔야 되겠고. 그래서 사실 이거에 대한 문제를 풀 때는 그냥 중심원소로 물어보면 중심원자가 누구냐 하면 탄소긴 한데요. 탄소를 기준으로 물어보는 문제와 산소를 기준으로 물어보는 문제가 나뉠 수 있습니다. 얘는 산소를 기준으로도 이것저것 따로 얘기해 볼 게 있어요. 뭐가 있는지는 잠깐 좀 이따 얘기하고요. 그럼 마저 루이스 전자점식을 찍을 때 이렇게 해도 되긴 되거든?
근데 저는 이렇게 안 그렸으면 좋겠어요. 웬만하면 이 수소의 위치를 위나 아래에다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뭐랑 똑같냐면 수소를 이렇게 그리는 것과 똑같은 거거든. 여기 탄소 여기다 넣고 수소를 왜냐면 실제로 CH3OH 우리가 이 물질을 메탄올이라고 하는 물질인데 메탄올 구조식이 어떻냐? 더 한눈에 들어올 수 있잖아. 하나를 배워서 두세 개씩 얻어 가자. 그건 하나에 끝나지 말고 이렇게 하면 하나를 배운 게 하나에서 끝나잖아. 이렇게. 자, 그래서 근본적으로 얘는 중심 원자가 되는 게 탄소가 될 거니까 탄소의 옥텟 규칙은 만족이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공유전자 쌍은 몇 쌍이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쌍이 될 겁니다. 비공유전자 쌍은 몇 쌍이냐? 산소한테 두 개 있을 테니까. 그쵸? 루이스 전자잠식 찍은 거 보면 되잖아. 그 다음에 중심 원자의 비공유전자 쌍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중심 탄소로 볼 거라고. 그리고 분자 구조 짝대기 되어 있죠. 얘는 분자 구조를 얘기할 수가 없거든. 근데 여러분들 얘는 전체 분자 구조로 얘기할 수 없을 뿐 찢어서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어떻게? 탄소를 중심으로 얘의 분자 구조와 산소를 중심으로 한 얘의 분자 구조는 자, 파란색으로 된 그러니까 탄소를 중심으로 한 분자 구조는 어떤 형이 될 거야? 삼연체형이 될 겁니다. 얘는 정사면체는 아니에요. 왜냐면 세 개는 수소고 하나는 산소라서 정사면체는 아니고 삼연체가 됩니다. 그리고 산소를 중심으로 한 분자 구조는 어떻게 돼? 구분형이 될 겁니다. 근데 그걸 한 번에 합쳐서 표현하면 어떻게 돼? 몰라. 어떻게 알아? 근데 아무튼 그래서 우린 평면구조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중간에 뭐가 끼어 있으니까? 삼연체가 끼어 있으니까. 그리고 그 밑에 결합각도 알 수 있다. 결합각은 왜 칸이 붙어져 있냐면 왼쪽엔 탄소를 중심으로 한 산소를 기준으로 한 결합각은 104점. 다만 제가 이 짝대기는 왜 는 아니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 오른쪽에 이쪽도 구분형일 때 마찬가지예요. 104.5도 근처 값이긴 할 텐데 정확하게 104.5도는 아닐 겁니다. 왜? 그래서 느낌이면 될 것 같기는 합니다.
이거는 H를 그냥 이렇게 붙여도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이거 뭐야? 죄송해요. 진짜 개떡같이 그렸네요. 탄소 어디 갔어? 다시 그릴게요. 미안합니다. 자, 여기서 이 산소의 위치는 꼭 아래가 아니어도 됩니다. 옆에 가도 되고요. 아니면 요 이중결합인 산소, 그러니까 요 탄소를 주변에 두는 거는 아무데나 그리셔도 별로 상관없을 것 같아요. 다만 여기 산소한테 여기 탄소랑 수소가 같은 라인에 오게 그리지 맙시다, 이것도. 그러니까 산소를 중심으로 뒀을 때는 산소 양쪽에 있는 원소를 일직선상에 두지 말자.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해봐서 알잖아. 진짜로 문제를 급하게 풀다 보면 내가 그려놓은 거에서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그대로 적용해서 풀었다가 틀리는 경우가 생긴다니까. 그릴 때부터 좀 완벽하게 그려주는 게 더 좋아요. 모든 그 정보를 내포할 수 있게. 아무튼 루이스 전자함식은 대충 한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고, 구조식은 그냥 무조건 이렇게 그려. 뭐 물론 위에 있는 O와 아래에 있는 OH의 자리 정도는 바꾸셔도 아무 상관은 없습니다만, 아무튼 전체적으로 이런 느낌으로 그려주세요. 그럼 이것도 옥텟 규칙 만족하느냐, 공인근상이 몇 개냐, 빈공근상이 몇 개냐, 중심빈공근상이 몇 개냐,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알아서 하시면 되는데, 이것도 아까 했던 것처럼 분자 구조 따지기 한번 구간별로 해보면요, 얘는 사면체, 그치? 그리고 이 탄소를 중심으로 한 얘는 평면삼각형, 맞죠? 세 방향으로 반발하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다른 색깔이 없으니 그냥 노란색으로 해봅시다. 요 산소를 기준으로 한 여기는 구분형. 그럼 얘는 입체 구조가 아니게 입체 구조입니다. 사면체가 껴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판단하는 데 쓸 수 있어. 그러니까 복잡하게 생긴 애들도 결국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인 애들을 몇 개 이어 붙여 놓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규칙을 제대로 파악하고 제대로 아는 게 중요한 거고. 그럼 결합각은 어떻게 될 거냐? 여기 탄소를 중심으로 맨 앞에 벌써 7시 40분이네. 자, SO2도 지난주에 그렸었어가지고 이건 일부러라도 안 그리고 넘어갈 겁니다. 그러면 이제 NH3 아니 NH4 플러스. 자, 여러분 NH4 플러스 한번 해볼 건데요. 기다려 드릴까요? 볼게요. 자, NH4 플러스의 루이스 전자점식은 애초에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생겼는지 감이 와요? 얘는 어떻게 된 거냐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특이한 점이 두 가지 있어요. 일단 첫 번째, 원래 근데 여기 어떻게 왜 하나 이뤄야 되지? O 플러스라는 물질은 NH3와 H 플러스가 공유결합하는 겁니다. H 플러스는 이미 전자를 하나 얻은 상태지.
전부 다 되가로고 실제로 이게 이온의 답지는 뽑기 요 뒤에